좀 현재 방송심의위의 법적 기구가 문제예요. 네네. 정부 기구거든요. 네네. 이게 약간 반반의 성격이 있긴 하지만 정부 기구예요. 좀 그러면 공영방송 최소한 또는 지상파 또는 우리 유력 언론들은 그 균형 공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소수의 약자의 또 말을 들어줘야죠.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요. 이제 PD연합회장도 하셨고, 그리고 예전에 PD연합회장 하기 전에도 우리한테 강력하게 그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 방송심의 규정에서 공정성 규정을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그걸 이렇게 얼핏 들으면, 어설프게 들으면 왜 공정성을 없애지? 그거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그럼 뭐 막 하자는 거야 지금? 이렇게 남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를 우리 민원연 회원분들한테도 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좋겠다. 저도 자주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게 구조 이항인데 네네. 공정성 자체는 매우 소중한 가치입니다. 네네. 그리고 누구나 지켜야 되는 윤리 준칙이고요. 근데 지금 그 방송심의위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공정성을 지키지 말자가 아니라 좀 현재 방송심의위의 법적 기구가 문제예요. 네네. 민간 단체가 아니고 정부 기구거든요. 네네. 이게 약간 반반의 성격이 있긴 하지만 정부 기구예요. 좀 관보에 올라가거든요. 그다음에 그 예산은 정부 예산이에요. 예, 정부 예산. 시민들이 모아서 준 돈이 아니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가 민간 기구예요. BPO라고. 거기서는 충분히 공정성 규정을 갖고 촉구하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정부 기구거든요. 그리고 그 제재는 방통위에서 해요. 네. 그러면 정부를 비판했는데 정부가 막 몽둥이를 때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정성 문제가 가장 많이 부딪힌 데가 정부 비판이에요. 근데 국가기구를 비판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대리 수단으로 방통심의를 통해서 계속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엄청나게 많았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PD수첩이었죠.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문제를 할 때 방통심의위가 시청자 사과 명령을 내렸어요. 그거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고요. 검찰이 기소했을 때 유일한 근거가 방통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다 유일한 근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MBC 당시에 방통심의에서 결정을 하지 말라고 촉구까지 했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때 막 집회 가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법원의 판결을 받고 나서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이 모양새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심의를 먼저 동원해서 이쪽을 법원으로 검찰로 넘기는 형식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방송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가치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권력이 굉장히 몽둥이로 사용하기 좋은 조항인 것도 맞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전에 공정성 조항이 있었지만 없앴습니다. 없어졌죠. 왜냐하면 예. 정부가 이것을 몽둥이를 때린 건 아니다. 그럼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폭력과 선정성. 이것은 어린이 보호, 청소년 보호. 선정적인 뭐 어릴 때부터 그런데 물들면 안 되잖아요. 포르노에. 그다음에 폭력적인 거 많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송심의가 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 보호가 핵심이어야 된다. 이런 것이고. 그러나 또 뒤집어서 그럼 너희들이 공정성 하지 않겠다는 거냐. 아니 자율 규제라든지 윤리 준칙 이런 걸로 더 강조되고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굳이 비유하자면 조국의 행태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굉장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문회에서는 신랄하게 물을 수 있고요. 근데 그걸 검찰 권력을 동원해서 막 칼로 베는 게 맞느냐. 그런 비유로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 항상 그동안 MBC나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정부를 마땅히 비판받아야 역사 교과서 문제고 굉장히 비판받아야 될 주제를 제대로 방송을 하면 그게 다 공정성에 걸리면서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말도 안 되는 징계를 받았는데 그것에 비하면 우리 종편께서는 엄청난 이상한 방송을 해도 공정성에 안 걸려. 그건 의견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의견이었으므로 괜찮다. 심의위원들을 누가 선정하냐. 국가 권력, 정부가 선정하죠. 사실상. 예를 들면 여당, 야당 추천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여당이 심의위원을 추천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한 단계 더 가야죠. 뭐 국회의원도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추천위원회의 추천위원을 여당이나 야당이 하고 그 추천위원이 다시 선정을 해야지. 지금처럼 다이렉트라면 하수인대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활동합니다. 또 그 추천해 준 여당이나 야당의 뜻에 반해서 결정 내리면 혼나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여야를 막론하고.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심었는데 네가 우리 뜻에 반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위험한 구조인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심의위원들의 활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조금만 제가 더 길게 말씀드리면 이런 위험이 있고요. 또 다른 위험은 이렇게 돼버리면 구조이항이 살아있으면 이게 공정성의 핵심이 또 균형성이거든요. 네. 그러면 기계적 중립밖에 안 돼요. 늘 우리가 징계받는 게 비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또 방송법에 보면 소수자 약자를 보호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공정과 균형의 어떤 판단 준거가 달라요. 왜냐하면 저희가 볼 때 대기업이나 또 상당수의 어떤 다양한 검찰이나 자기를 알릴 수 있는 수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방어 능력이 네, 있어요. 대변인실이 있고 또는 홍보실이 다 있어서 엄청난 보도자료를 뿌리는데 소상공인들 또는 노점 하시는 분들 또 약 그 거리에서 힘없는 서민들 자기를 어디서 언론이 막 써주나요? 그러면 공영방송 최소한 또는 지상파 또는 우리 유력 언론들은 그 균형 공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소수자 약자의 또 말을 들어줘야죠. 근데 이걸 뭐 소수자 약자 말을 들어주면 불공정하다고 그래요. 너희들이 감히 이 뭐 노조 말을 들어? 노조에 편향된 언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경련에 가서 엄청나게 쓰는 보도는 편향 아무 아니야. 문제가 문제 없어요. 없어. 왜냐 제가 가장 이상했던 게 노동 보도를 네. 노동 전문 기자가 없고 경제부 기자가 쓰는데 과거에는 다 정경련 갔었어요. 그래서 다 자료 받고 해서 그 핵심이 뭐냐면 경제 손실이라는 거예요. 이만한 파업을 해서 엄청난 손실이 있었다. 두 번째는 교통 불편이에요. 차가 엄청 막혔다. 근데 당당하게 정경련 그 돌 앞에서 다 리포트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이상한 것은 그 시위할 때 많아야 한 2시간 이내예요. 근데 지금 요즘 마라톤 전성기거든요. 동아 마라톤, 조선 마라톤 하는데 5시간을 막아요. 근데 어떤 보도도 동아 마라톤을 했다, 조선 마라톤을 했다지 엄청난 교통 불편을 야기했습니다라는 보도가 없어요. 이미 프레임화된 불공정인데 그거는 공정하다고 믿어요. 마라톤 보도는. 그런데 이 생존이 걸린 문제 가지고 1시간, 2시간을 시위한 것은 엄청난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그렇죠. 행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정성이 현실에서는 대단히 악용되고 있고 특히나 탐사 보도를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무책임한 보도를 양산할 수 있어요. 적당히 이 양쪽 주장만 썩 붙여놓으면 그냥 무난한 보도예요. 그러니까요. 심의에만 안 걸리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게 검찰 하나도 없어 우리는. 받아들일 게 없어요. 그냥 따옴표예요. 그냥. 그러니까 계속 어떤 그 핫 이슈가 되고 또 정말 해야 되는 당위성 있는 보도를 가로막는 어떤 중요한 장치로서 이 조항이 자꾸 활용되기 때문에 그 조항의 선한 기능이 있는 것도 있지만 악용되는 기능도 많았고 또 지금은 그것을 그 칼을 휘두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편이 자유롭게 하는데 그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는 굉장히 심하게 휘둘렀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구조이항이 좀 위험성이 있다고 한 것이고요. 참. 뭐 혹시 궁금한 거 더 있으세요? 박건식 PD에게 궁금한 거? 저 네. 얼마 전에 MBC 노보에서 읽었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10월 1일에 PD수첩에서 방송했던 장관과 표창장에서 흔히 뉴스에서 뭐 혐의 사실, 피의 사실이 뭐 발표됐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사실 대신 내용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방송하신 거 그리고 노보에 쓰신 게 있는데 그게 PD님 혼자의 생각이셨는지 아니면 그 제작진들이 모두 좀 공감하고 그렇게 결정한 것인지. 제작진이 그렇게 방송을 했죠 우리가. 왜냐하면 제가 한 30년 넘게 썼는데 공간 없다고 다 잘라버려서 그렇긴 한데 저희는 그 검찰의 문제도 용어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용어란 게 세상을 보는 인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이라는 용어가 쓰는 거. 피사실 공표란 말은 저는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예요.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검찰은 의혹 단계고 법원에서 사실 결정을 하고요. 혐의 사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혐의 사실 쓰지 말자고. 어떻게 혐의와 사실이 같이 가냐. 의미론적 충돌을 일으키는데 구형이란 말도 가급적 쓰지 말자고 제가 주장을 했고요. 구형하면 되게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자들에게 물어요.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 아니 그러면 몰라요. 영어로 ask거든요. ask, demand. 검사가 판사에게 정중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저 5년형 주시면 좋겠는데 상대 변호사는 이건 무죄입니다라고 또 요청하는 것이고요. 근데 마치 이것은 선고처럼 센텐스처럼 들릴 때가 많아서 문제가 맞아요. 있는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예, 해요. 네. 정현조 사장 때가 대표적이었어요. 5년 구형인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언론인들도 그렇게 알았대요. 5년형을 받은 걸로. 뭐 한마디 더 하면 소환이란 말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소환은 법원만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소환할 수 있는 권력이 권한이 없는 기구예요. 출석 요구입니다. 근데 마치 이렇게 당당하게 소환할 수 있는 기관처럼 하여간 여러 가지 이용하는 검찰을 과대 이렇게 포장해주는 그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네, 아우라와 권위를 실어주는 거죠. 그래서 검찰을 신격화시키는 도구로 많이 쓰였습니다.